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금 거래로 곤욕을 치른 한 가족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사례를 섞고 가명을 사용한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현금을 많이 지급하는 탐 씨는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그곳에 예금을 해왔습니다. 매상이 생기면 일부는 세금 보고하는 계좌로, 그리고 현금은 세금 보고하지 않는 계좌에 예금해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만 예금하는 것이 불안해진 김 씨는 결혼한 딸 이름을 빌려가지고 딸 계좌에도 나누어서 입금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딸은 그 사실을 몰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탐 씨는 세금 보고하는 계좌와 보고하지 않는 계좌 간 필요에 따라서 약간의 거래가 있었고, 현금을 입금한 계좌를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로 해서 이자 소득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자 소득은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보고해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하셔야 될 것은 세금 보고서에 있는 숫자는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고, 또 국세청 감사관이 해당 증빙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납세자가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관은 해당 서류를 서먼스를 통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네, 바로 계좌 간 거래와 세금 보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으로 발생했던 계좌는 국세청 감사관에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감사관은 세금 보고된 계좌와 보고되지 않은 계좌에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했고, 이 스테이트먼트를 계산해 본 결과 세금 보고되지 않은 금액만큼의 차액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감사관은 계좌 간 거래 분석을 통해서 딸의 계좌를 발견했고, 납세자의 현금 거래에 대한 은행으로부터의 리포트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이 세무감사 결과 탐 씨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추징세금을 포함한 벌금과 이자, 그리고 딸 가족에게까지 불똥이 튀어서 딸과 사위가 심한 다툼을 하는 등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된다는 점, 둘째는 은행 거래는 숨길 수 없다는 점, 셋째는 이자 소득이 발생되는 것은 국세청으로 보고된다는 점, 네 번째는 소득의 누락은 자칫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정 금액의 현금을 입출금하게 되면 국세청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서 보고 있다면 뭔가 불안하겠죠.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경제활동을 하시다 보면 현금 거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종종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의 출처를 증빙자료와 함께 명확히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과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 개인 계좌의 소득이 아닌 현금이 되었건 빌린 돈이 되었건 어떤 돈이 들어갔다면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현금 거래에 대한 주의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현금을 1만 달러 이상 디파짓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CTR, 즉 Currency Transaction Report를 연방국세청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부터 시작된 CTR은 돈 스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의 일부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이 1만 달러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나누어서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스트럭처링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SAR이라고 해서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리포트를 한다는 사실을 고객이 묻지 않으면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를 했거나 또는 이 CTR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입금을 시켰던 분들이 나중에 은행에서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말 듣고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은행에서 이런 보고를 한다는 말을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객이 현금 거래를 하다가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를 중단했다면 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서는 중단되었어도 SAR 또는 CTR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규정의 목적은 당연히 탈세 방지, 돈 세탁 방지, 테러와 마약 자금 단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탈세나 돈 세탁 그리고 테러와 마약 자금과 전혀 관계없는 건전한 현금 거래는 괜찮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답은 당연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주위의 대형 마켓을 보죠. 최근에는 크레딧 카드 사용이 많이 늘긴 했지만 마켓은 여전히 현금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들의 경우 거의 매일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통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거래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겠죠. 다만 통상적인 거래라 할지라도 현금 거래가 1만 달러 이상의 경우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또 보고가 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금 거래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곤욕을 치른 실제 사례와 함께 현금 거래에 대한 규정과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금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재산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의 재정 정보를 모아서 쉽고 빠르고 똑똑하게 정리하는 길, 바로 AI 기술이 탑재된 BCPI가 해결해 드립니다.